그저께 그리고 어제 이틀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원 투표율이 무려 54.5%를 기록하면서 14년 만에 50%를 넘기는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이 높은 투표율을 두고 저마다 나에게 유리하다라고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또 우리 당원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투표율이 60%만 넘으면 이제 당원에서도 홍준표가 압승하는 구도입니다. 그 새로 들어온 당원들이 네. 전부 다 자발적으로 입당하신 분들인데 네. 그분들은 소신 투표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제 마지막에 전략적인 고민들을 해서 투표를 하실 거기 때문에 네.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 투표율이 이명박 박근혜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기록 무려 70.8%였는데 그 기록을 과연 깰 수 있을지도 많이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요, 새로 입당한 당원 가운데 2040 세대 증가율이 높은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젊은 세대층의 표는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본인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윤 후보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홍 후보 쪽에서 좋게 해석할 거면은 당원 연령대별 증가율이 홍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더 많이 늘었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저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40대 이하가 8만 명 늘었고요. 40대 이후 50대 이상은 11만 명이 늘었습니다. 아하. 증가된 인원을 숫자를 보면은 또 윤석열 후보한테 조금 더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는 50대 이상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당원 전체 규모를 봤을 때 40대 이하는 35% 그리고 50대 이상은 65%입니다. 연령별 구성이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원이 새로 많이 57만 명 당원 이제 책임 당원으로서 선거인단이 되는 분이 57만 명 해당하는데 19만 명이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뭐 달라질 것 같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 투표율이 올라가고 어떻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네. 이렇게 역대 어떤 당내 선거를 통해서도 이렇게 급격하게 짧은 기간 동안에 당원이 늘어서 네. 또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상태에서 당내 선거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예상은 그냥 예상이고요. 다만 당원들은요. 일반 국민 지지층과 또 다릅니다. 정권 교체라는 하나의 목표에 대한 그 열망이 너무너무 강한 분들이에요. 그럼 네. 딱 한 가지 생각할 겁니다. 누굴 통해서 누가 후보가 되어야만 우리가 바라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까? 네. 이 판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투표율, 연령대별 투표율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은 지금 현재 윤희석 대변인님은 윤석열 캠프에 몸담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아시고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명의 후보들 지금 모두 막판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죠. 특히 오늘과 내일은요. 지금 당원 ARS 투표와 그리고 또 본선에서 50%가 반영이 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이 4명의 후보들 지금 민심 잡기에 총력을 다 쏟고 있습니다.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어제는 각각 충청과 영남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와 이재명 후보는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한 사람은 긍정의 시간을, 다른 한 사람은 정오의 시간을 보낸 셈입니다. 야간 경비원의 아들, 까망루의 엄마의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기적의 대행진을 시작하십시다.
결국에 그 콜라 받아 들고 가네요. 네, 홍카콜라가 별명이죠. 자, 윤석열 후보는 호떡과 꽈배기 먹방으로 서민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홍준표 후보 보신 것처럼 홍카콜라라는 별명 덕분에 지지자가 콜라를 들이미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 역시 본인들의 강점을 부각하면서 막판 표심 잡기에 한창인데요. 나머지 두 후보의 모습도 함께 보시죠. 오빠가 이제 늘 정말 따뜻하고 정의롭고 깨끗하게 그런 정치를 해 오셔서 내가 누구보다 진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 고맙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래, 아무거나 뭐 해줄래? 좀 이따 가서 먹을게. 드디어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발걸음이 조금씩 무거워질수록 제 생각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추악한 떼도둑 게이트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낼 방법은 특검과 정권 교체만이 정답이다 라고 말입니다. 특검 수용하십시오. 청와대는 응답하십시오. 자, 경선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서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신경전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두 캠프 사이에서는요, 불법 선거운동 공방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당에서 이렇게 누구를 미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윤석열 캠프다, 뭐 홍준표 선거운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당을 사칭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권자, 그러니까 당원을 기망한 것이거든요.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 당의 당원 당규는 국회의원이나 뭐 당협위원장들이 이 소위 말해서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불법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해서 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당원 당규도 읽어보지 않았냐. 자, 홍준표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 측이 당을 사칭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 박사모 지지 선언을 두고도 짝퉁 박사모 지지 선언이었다, 아니다, 맞다 뭐 이런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그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박사모가 그 박사모가 맞냐 해가지고는 또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홍준표 측에서는 당 조직을 사칭해서 지지를 종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 측은 그냥 흠집내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 조직을 사칭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누구든지 단순한 뭐 의견 개진이라든지 이런 지지 표시는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후보 측에서 좀 더 어떤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냥 어떤 제보만 가지고 네.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만큼 지금 치열한 경선 과정이 벌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 앞서 지금 민주당이 원팀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나는 그 경선 이후에 과연 하나로 똘똘 원팀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